자, 42페이지 아래쪽이요. 운동량이란 단어에서 출제되는 단어는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무슨 말이냐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보존이잖아요. 됐나요?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 무슨 말이야? 역학적 에너지는 어느 상황이나 다 똑같아 이런 뜻인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운동량은 처음이나 나중이 똑같아요 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냐 이거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물체, 관성계, 우리는 물체계에서 사용하니까 되게 다양하게 말이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에서 나오는 단어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한번 물체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라고 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막 까다로운 단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면 경우를 보면 돼요. 처음에 물체가 있었는데 A가 이쪽으로 이렇게 달려가다가 B가 여기 있어. 그러면 다음 상황은 충돌하겠지, 그지? 됐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쭉 가다가 얘랑 부딪힐 거 아니겠니? 그러면 얘도 질량이 있고 속력이 있었는데 그럼 운동량이 있겠죠. 얘도 질량이 있고 속력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도 운동량이지, 그지? 그럼 요 둘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한 다음에도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다시요. 처음에 이해하는 건 되게 어렵지만 개념은 되게 쉬워요. 처음의 운동량을 모두 다 합친 것과 나중에 운동량을 모두 다 합친 것은 같아요. 그걸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언제 적용된다고? 얘처럼 부딪히는 경우에 운동량 보존됩니다. 두 번째, 두 개로 나뉘어지는 경우에 운동량 보존돼요. 그걸 분해라 그래요. 공이 있었는데 뻥 하고 터지면 막 사방으로 퍼져나가겠지, 그치? 그럼 처음의 운동량과 이 퍼져나간 애들의 운동량을 모두 다 더하면 같아져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융합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폭발 나오겠니? 폭발? 좀 이상하지, 그지? 물리원에서 쓰는 단어는 충돌, 분해, 융합 요 정도예요. 충돌은 물체 A와 물체 B가 만나서 충돌하고 이렇게 치르지. 상황을 보면 부딪힐 것 같은데? 이러면 충돌이에요. 분해는 한 덩어리로 있었는데 쪼개져서 이쪽으로 날아가고 이쪽으로 날아가면 분해 맞지. 융합은 여기 하나가 있었는데 얘네 둘이 합쳐져서 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이런 거 있잖아. 니네들 이런 놀이 안 해봤나?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다른 기차가 이렇게 와서 퉁 하고 결합시킨 후에 날아가는 거 맞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몇 개를 매달면 속력이 어떻게 되겠니?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융합이에요. 점점 커지죠. 또는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니? 그게 융합이에요. 됐나요? 요 세 가지의 상황을 보는데 물리원에서는 이 세 가지 이외의 상황은 주지 않아요. 그러니 문제를 보고 있다가 얘네 둘이 충돌할 것 같아. 그러면 얘를 쓰세요. 됐어요? 얘네들이 두 개였는데 나뉘어지는 것 같아. 그럼 얘를 쓰세요. 되니? 할 수 있겠어요? 요거 연습 많이 하세요. 자, 저쪽에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 정리는 되게 간단해. 여기다 쓸까요? 운동량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언제 쓰는 거라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그걸 물리학 용어로 선상을 쓰면 충돌했을 때. 충돌은 내가 충돌시킨 게 아니라 물체가 그냥 서로 다가와서 그냥 부딪히는 거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분해된 거지. 그냥 스스로 쪼개진 거예요. 융합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폭발 이런 것도 쓸 수 있고요. 어느 경우나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상태가 변하면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되니? 자, 요거 정리 간단히 해볼까요?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뭐라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얘네들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전에 운동량의 총합을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요. 다시요. 아무거나 이름 쓰면 됩니다. 이거 넣으면 돼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랑 같아요. 보존된 거 맞죠? 분해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분해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요. 융합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융합 후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아요. 됐나요? 저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EX. 그냥 막바로 EX. 얘는 뭐 결론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연습만 하시면 돼요. A라는 애가 있었어. 2kg이래요.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 10m/s로. 됐니? 여기에 B라는 애가 있었어. 4kg짜리가 지금 정지하고 있었대. 자, 요런 느낌인 거죠. 곧 있으면 A가 와서 부딪힐 것 같지.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네. 그럼 충돌하고 났대. 그랬더니 A라는 애가 2kg인데 속력이 2m/s로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탕 하고 부딪히면 속력이 줄어들 수 있지, 그치? 자, 그렇다면 B는 4kg짜리가 어떤 상태가 됐겠니?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해됐어요? 충돌이면 머릿속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자, 넣어볼게요. 충돌이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요. 됐나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은 같으니 요 충돌 상황 밑에다 이퀄 하나 쳐주시고요. 자, 얘요. 20 운동량은 얼마? 20. 40 운동량은 얼마? 0. 됐죠?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돼요. 2는 4. 그럼 얘는 4kg짜리가 얼마의 속력을 가지겠니? 됐어요? 자,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어때? 많이 어렵진 않지, 그치? 충돌을 기준으로 양쪽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요. 됐네. 그럼 얘는 얼마 나와? 한 4 정도 나오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V는 4m/s. 됐죠? 그러면 얘는 이쪽 방향으로 지금 4m/s 달리게 되는 거죠. 이해되니? 어때? 되게 쉽지? 그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EX
5kg짜리가 있었는데 정지하고 있대. 됐니? 분해돼서 쪼개진 거야. 그래서 이쪽 녀석이 쪼개졌어. 그래서 A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요. B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지.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럼 A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모양이고요. B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모양으로 날아가고 있겠지, 그지? 자, A가 3kg짜리가 날아가고 있는 거야. 됐나요? 6m/s. 그럼 이게 5kg이었으니까 B는 몇 kg짜리? 2kg짜리는 몇 m/s로 날아가겠니? 이해됐니? 자, 그러면 분해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분해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되죠. 그럼 분해 전의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였어? 예. 처음에 운동량의 총합은 0이죠.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럼 분해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여야 돼? 0이어야 되는 거 맞지? 됐나요? 그럼 얘는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을 때 얼마로? 18kg/m로 날아가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는 얼마로 날아가야 합치면 0이 되겠니? 됐나요? 그럼 얘도 18kg/m로 날아가야 합치면 0 되는 거 맞죠? 왜요? 선생아 얘도 18이고 얘도 18인데 합치면 36 아니야? 반대로 가고 있는 거 맞지? 속도의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가 플러스 방향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해되니? 잘 됐어요? 그렇다면 얘는 18 나와야 되니까 몇 m/s? 9m/s로 날아가고 있겠네요. 어때요? 쉽죠? 운동량 보전 법칙 정말 쉽거든요. 두 개 곱해서 두 개 곱하면 이렇게 해서 운동량 보전 법칙이 완성됩니다. 자, 질문 하나 더 해볼까요? EX. 이 두 문제는 별표요. 틀려오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A 한번 들어볼까요? 평면에 A라는 애가 있었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대요. 2kg짜리가. 얼마로? 10m/s. 됐죠? B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3kg짜리예요. 정지. 자, 어때? 킬로그램과 속력이 나오면 운동량을 구하자. 어때? 느낌이 좀 오니? 됐어요? 우리는 계속 가속도를 구해왔었는데 운동량을 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 이런 느낌이 오셔야 돼요. 그럼 얘 이렇게 보자마자 충돌할 것 같지, 그치? 충돌하면 충돌이라고 한번 써보고요. A와 B가 합쳐진 거야. 한 덩어리가 됐대요. 이걸 융합이라고 표시할 수 있지, 그치? 됐니? 얘는 그럼 몇 m/s? 요런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충돌 밑에 이퀄 쓰고요. 얘는 20으로 달리고 있었대. 얘는 운동량이 0이었대. 여기까지 정리되니? 그럼 합쳐지면 몇 킬로그램짜리가? 2와 3짜리가 한꺼번에 합쳐졌죠, 그죠? 그래서 속도를 가지게 됩니다. 되니? 그럼 얘는 얼마라고 쓰면 돼? 4라고 쓰면 되죠. 되게 쉽지, 그지? 진짜 쉽지 않니? 완성됐어요? 자, 하나만 더요. EX.
2kg짜리가 10m/s로 달리고 있었대. B가 이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2kg짜리가 2m/s로 달리고 있었대. 충돌해 봅시다. 됐니? 자, A가 충돌하고 나서 이쪽 방향으로 2m/s를 가지게 됐어요. 자, B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자, 질문이에요. 풀어보세요. 얼마? 했어? 얼마? 응. 저건 얼마? 6? 강 얼마? 6이랬는데 6 2명 4만 원. 얼마? 저 얼마? 6? 3명 사오라. 바꿀 기회를 줄게. 됐나요?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라. 할 수 있겠니? 이거 먼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먼저 돼야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왜? 운동량은 속도니까. 그래서 그럼 이퀄을 기준으로 묶어서 얘요 플러스 20 되는 거 맞지? 얘는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여기가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얘는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치? 그럼 V는 얼마? 되셨나요? 6 맞아요? 계산했어?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6m/s 날아가고 있겠죠. 어때? 운동량 보존 법칙 괜찮지 않니? 괜찮지 않니? 이거 어디다 쓰는 건지 알아? 니네 이거 왜 배우는 건지 아니? 운동량 보존 법칙? 예를 들면 당구 잘 치려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 친다고 뭐 당구를 잘 치겠니? 아니요. 이거 진짜 실제로 어디다 쓰는지 알아요? 운동량 보존 법칙?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니네 로켓 알지, 그지? 그죠? 로켓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켓가 왜 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지 알아? 왜 길쭉하게 생겼는지 알아? 여기에다가 연료를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길쭉해요. 됐나요? 그럼 얘가 이렇게 넙디디하게 생기면 날아가기가 어렵지. 공기 저항을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길쭉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료를 가득 채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연료를 채우고 이 녀석이 탈 때마다 이렇게 쫙 분류하니까 얘 길쭉한 게 날아가는 거지. 됐나요? 그럼 결국에 우주로 나가는 애는 누구야?
여기요, 여기. 얘만 나가는 거야, 얘만. 그리고 얘 버리고 얘 버리는 거죠. 요 앞에 사람 요만한 거 서 있는, 이거 앉아있는 거, 이게. 인공위성 저기다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좀 사이즈 크게 만들면, 이만하게 사이즈를 만들면 얘도 비례해서 훨씬 더 커져야 돼. 이만하게. 되니? 그러니까 여기다 사람을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로켓가 졸라 커져야 된단 말이죠. 그럼 왜 비율이 이렇게 그냥 얘만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 하고 얘만 날아가면 안 돼? 안 돼요. 중력권을 뚫고 날아가려면 11.2km를 날아가야 돼요. 1초에. 이만큼의 속도가 나지 않으면 중력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뚫고 나가려면 속력이 이만큼 빨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인공위성의 속력이에요. 됐지? 그럼 이 속력을 내려면 여기서 가속을 얼마나 해야 돼? 아니요. 인간은 이걸 가속의 이 연료의 가속으로 속력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연료도 실을 겸 애들을 보낼 겸 그래서 요 속도를 딱 만들 겸 해서 여기다가 계산을 해서 전부 다 실어 놓는 거야. 됐니? 그래서 여기 분리하고 분리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얘 한번 해볼게. 요렇게 생겼대. 얘가 1000kg이에요. 얘 10m/s로 달려볼까요? 자, 요만큼 달리고 있지, 그지? 10m/s면 뭐 금방 빨라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여기를 분리하는 순간 보세요. 이 밑에 게 999kg이고 얘가 1kg이라면 분리하는 순간 얘는 999짜리가 정지하게 되겠지, 그지? 됐니? 그럼 여기에 1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갖게 되니? 얘네들을 더하면 처음의 운동량이어야 되죠. 이해됐어? 그러니 얘가 처음의 운동량 만이 되는 겁니다. 됐니? 그럼 요 1kg짜리 물체를 1000m/s로 날릴 수 있지. 뭐만 했는데? 그냥 떼내기만 했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졸라 빨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요. 그럼 다시 한번 이걸 계산했는데 많이 나왔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얘보다 커지면 얘 우주선이 날아가요. 우주로 날아가. 너무 빠르면 우주로 날아가. 이게 미아가 되는 거야. 그냥 빠이빠이. 됐어? 그럼 요거보다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다시 지구로 떨어져요. 죽어라. 얘 뒤져버리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쏴서 이 속도가 안 나오면 떨어져요. 너무 빠르면 날아가. 그럼 여기에다 실어야 되는 모든 애들의 몸무게와 질량을 전부 다 나사 하나까지 계산을 하겠지. 그래서 정확한 연료에 정확한 속도를 내게 정확하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하잖아. 얼마 전에 하나 쐈지. 우리나라의 기술로. 그동안에는 전부 다 외국에서 갖고 온 거죠. 요 안에 실어놓은 인공위성만 우리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른 거. 외국 거. 그럼 이게 우리나라 거야? 신기하지. 그래서 이걸 쐈어. 결국에 우리나라 기술로 쐈대요. 그러니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겠냐? 그럼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이 얼마나 쉬운 건지는 알겠지, 그지? 니네한테 이렇게 엄청난 계산을 하라고는 안 그러잖아. 꽤 쉽죠? 이런 거 하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운동량 모전 법칙이에요. 됐나요? 헷갈리지 마세요. 계산하고 다 틀리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하나만 더 정리해볼까? 요거 중요하니까 꼭 적어주세요. 중요합니다. EX 별표 3개짜리. 하나의 개념이 추가되면 문제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좀 쉬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A라는 애가 있었어. 연습 한번 해보세요. 2kg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20m/s로 달리고 있대요.
여기 B라는 애가 정지하고 있었는데 3kg짜리래. 그럼 와서 충돌을 하겠죠. 됐지?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됐어. A와 B가 한 덩어리가. 속력 얼마라고 빨리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은 아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럼 충돌에 이퀄 짓고 방향 같고 정지 방향 같아지겠네? 그러면 방향에 신경 쓰지 맙시다. 얘는 40, 얘는 0, 얘는 5kg짜리가 됐으니까 속력은 얼마니? 8m/s요. 여기까지 암산 돼요? 됐죠?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 방향이 이쪽 플러스 정지 0, 충돌에도 이쪽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안 써도 되겠네? 그럼 계산 간단히 하면 되겠네? 문제 쉽겠네? 됐나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시험제들은 내신에만 출제되고 더 이상 출제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자, B가 정지 상태였었어. 그런데 갑자기 8m/s로 움직이게 됐지. 누가 밀었으니까? A가 와서 밀었으니까. 되니? 그럼 B는 A로부터 충격을 받은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냐고. 그걸 계산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해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럼 A는 가서 B한테 충격을 줬지. 그럼 A가 준 충격량은 얼마냐고. 여기까지 되니? 써봅시다.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선생님, A는 B한테 충격을 주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야, 전 시간에 했잖아. 깡패가 나한테 싸대기를 때리면 깡패는 손으로 내 볼을 때렸지만 나는 볼로 그 녀석 손바닥을 때린 거라고. 기억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 A가 B한테 충격을 준다고 줬지만 B도 A한테 충격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해되니? 똑같은 충격을 똑같이 주는 겁니다.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A가 받은, A가 준 이렇게 써 있으면 A가 주인공 맞지? 그렇다면 A만 따로 써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는 거야. A만 따로 떼서 씁니다. 그럼 써볼까요? A는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되니? 처음 운동량이 얼만데? 보세요. 위에 구구단은 쉽잖아요. 밑에 게 중요한 거 맞죠? 그럼 얘는 충격량 파트는 두 번째 따번이니까 두 번째 가서 해야 되겠네? 아니요. 한꺼번에 하세요. 그래서 충격량을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 맞지? A가 받은 충격량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쓰면 되지. 그럼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지. A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A만. 요렇게 A만. 되니? 그럼 얘는 2kg이 8로 움직였죠. 2, 8, 16. 되니? 자, 그럼 A는 처음에 얼마였는데? 40. 됐나요? 그럼 결론이요. 이 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30, 24 뉴튼 세크요.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됐어? 한 번만 더요. 그렇다면 B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공은 이번에 B가 된 거 맞죠? 그러면 충격량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지. 그럼 B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이렇게 B 묶는 거 맞죠? 되나요? 그럼 얼마? 38, 24. B의 처음 운동량은 얼마였어? 이렇게 묶는 거 맞죠? 처음 운동량은 0이라고 써있네요. 마이너스 0. 그럼 이 값은
그냥 24Nm. 어때?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되니? A가 B한테 충격량을 줬는데 B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면 A가 받은 충격량은 반대로 받아야 되죠. 그래야 속력이 줄어들 거 아니겠니? 됐어요? 그러니 A가 받은 충격량은 이쪽 방향. 얘네 둘은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는 같아요. 방향은 반대. 되니? 왜 크기가 같아? 충격량의 힘 시간 곱하는 거 맞지? 힘 시간 곱하는 거 같지? 그럼 A가 B에 가해준 힘과 B가 A한테 가해준 힘은 작용 반작용으로 같죠. 작용 반작용으로 같아요. 그럼 힘을 전달해주는 시간도 A와 B가 똑같지. 그죠? 그러니 크기가 다 똑같은 거예요. 방향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나와야 시험자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꽤 간단한 것 같지만 함정에 빠질 게 두 가지예요. 방향을 쓰세요. 됐나요? 물체가 나오면 무조건 방향을 쓰세요. 그게 1단원이에요. 무조건이요. 두 번째, 충격량과 운동량을 나눠서 공부하지 말고 한꺼번에 버무려서 합치세요. 운동량 보존 따로, 충격량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한꺼번에 버무려서 언제나 나올 때마다 그 아까 적어준 네모박스, 그 네모박스를 반드시 기억해냅니다. 됐니? 자, 상식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칩시다. 상식. 이거 상식이에요. 니네 책에도 상식은 나오는데 별로 가르쳐주고 싶지는 않지만 충돌의 종류가 상식입니다. 상식. 충돌의 종류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니네 탱탱볼 해봤어? 탱탱볼? 뭔지 알아? 잘 던지면 막 화당탕탕탕탕 뭐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넣었다가 바닥에 탁 떨어뜨리면 바닥에 탁 맞고 올라오잖아요. 공이 어디까지 올라와야 돼? 라는 게 문제야. 여기서 탁 놔두면 바닥에 탁 맞고 손까지 못 올라오다가 점점점 이렇게 되다가 바닥에 떨어지지. 이게 보편적이죠. 됐나요? 이게 우리가 보는 충돌, 바닥에 충돌하고 있지, 그지? 요 충돌 중에 가장 많은 충돌이에요. 됐나요? 그럼 어떤 충돌은 보기 어려워? 얘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탁 놓으면 바닥에 탁 떨어지고 다시 올라와서 같은 높이까지. 가능해? 다시 얘를 탁 놓고 떨어뜨리면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를 잡지 않으면 무한 반복하지. 이런 공 본 적 있어? 없어요. 왜? 지구에는 마찰이 있으니까. 됐어? 그럼 얘는 소리도 나면 안 돼요. 소리 에너지로도 빠져나가면 안 되고 열 에너지로도 빠져나가면 안 돼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좀 가상 공간에서 필요하네. 마지막 하나. 탁 떨어뜨렸는데 계속 가다가 바닥에 충돌하고 안 올라오는 애. 본 적 있어? 예를 들면 찰흙 같은 애들. 떨어뜨리면 철부덕 굳는 애. 벽에다 던지면 철부덕 굳는 애. 충돌의 종류 이게 세 가지. 제자리까지 오는 애. 조금밖에 안 오는 애. 바닥에 들러붙는 애. 됐네? 충돌의 종류 세 가지예요. 간단하게 정리. 하나를 완전이라 그래요. 완전 탄성 충돌. 두 번째는 그냥 비탄성 충돌.
세 번째는 완전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은 한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을 붙이든가 말든가 맘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 녀석을 생략 가능합니다. 비탄성 충돌의 완전을 생략하면 두 개가 같아져 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생략하지 않아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제일 잘 튀어오를 것처럼 생겼니? 완전 탄성이 제일 잘 튀어오를 것 같죠, 그죠? 탄성 충돌이 제일 잘 튀어올라요. 비탄성 충돌은 조금밖에 안 올라오는 애. 완전 비탄성이 뭐야? 달라붙는 애. 탄성이 전혀 없는 애. 이해됐죠? 자, 그럼 세 개의 공통점은요?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의 공통점. 구구하고 있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충돌이에요. 자, 충돌하기만 하면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뭐가 같다고? 운동량이요. 됐니? 그래서 얘네는 공통점이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충돌의 공통점입니다. 충돌하면 운동량은 언제나 물어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네 셋의 공통점은 운동량이 언제나 다 똑같다. 철퍼덕 달라붙는 애들이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완전 비탄성이죠. 됐나요? 그럼 얘네들 차이점이 뭐야? 얘는 탄성이고요. 얘는 비탄성이고 얘도 비탄성이지, 그치? 그럼 비탄성과 탄성은 다른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여기에 구별이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그게 뭐냐면 나중에 배웁니다. 에너지예요, 에너지. 에너지가 보존되니 또는 시험 문제에 역학적 에너지라고 써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 이렇게 물어보면 탄성은 돼요. 원래 제자리까지 올라오죠, 그죠? 나머지는 제자리까지 올라오지 못하죠. 그래서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왜? 손실되거든요. 에너지가 손실되면 물체가 갖고 있었던 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손실돼 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에너지의 총합과 나중에 운동에너지의 총합을 비교하면 중간에 손실돼서 사라지면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처음에 많다가 많으죠. 그죠?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많았는데 튕겨서 여기까지밖에 못 오면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 거 맞지?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손실되니? 완전 비탄성이 제일 많이 손실되겠죠. 아예 안 올라오니까요. 이해됐나요? 이런 녀석들은 상식으로 해주세요. 여기다가 막 탄성 개수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옛날에 배웠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다 없어졌어요. 공식 하지 않아요. 그러니 운동량 보존 법칙 요거 박스 하나랑 아까 적어준 충격량은 이라고 써있는 거 두 개로 모든 운동량 충격량 문제를 다 푸는 겁니다. 됐니? 그럼 막 도르래가 나올 때도 운동량 충격량 쓰셔도 되고요. 뭐가 나오든 자동차 나무도 막 뭐가 나와도 질량과 속도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시켜도 됩니다. 됐니? 오늘 수업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내신에 나올 만한 거 살짝 간단한 거 정리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통합과학에서도 배우잖아요. 운동량, 충격량이요. 뭐 다리를 오므리면서 착지해요.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잡다스러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선행에서는 그래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 꼭 복습해 주세요. 앞에 쪽에 문제가 잘 안 풀렸던 거 있으면 얘를 적용시켜서 푸셔도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복습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해요. 고생했습니다.